1번은 인간적으로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뭐 산수만 잘 하면 되니까. 2번은 한번 봐봐. 이게 이거 별거 없긴 한데 자, 시그마의 nk의 n제곱이고, 이게 올해 이제 초록특강에 나온 문제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립니다. 자, 암산 2분의 1 더하기 1하고 3분의 1 더하기 1 어때요? 이 정도 되려나? 오늘 주로 할 때 계산을 좀 줄이는 거. 뭐 음함수 미분이나 뭐 다른 쪽은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이 극한 쪽은 이게 꼴 입장에서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러면은 일단 스케일을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스케일이 뭐냐면 여기에서 쟤네의 힘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애가 n의 몇 차가 되느냐, 요거 결정하는 거잖아. 사실 이미 너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차수가 여기서 뭐 가장 큰 차수의 개수가 하여튼 답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 느껴지지? 요거 n은 밖으로 나가고 k라고 하는 애가 2분의 n 플러스로 나가는데, 여기 시그마가 무한대를 받으면은 시그마가 무한대가 이렇게 한번 볼게. 자, k에 대한 얘기야. 이게 인테그랄이랑 같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테그랄 dx가 이렇게 x가 되고, x가 2분의 1 x제곱으로 적분이 되고, x제곱이 3분의 1 x 세제곱이 되듯이, 이게 이제 x제곱의 스케일을 더하면은 이제 세제곱 스케일이 된다고, 이런 의미거든. 근데 시그마도 이게 이제 n으로 바뀌고 2분의 1 n제곱, 뒤에 뭐 이렇게 딸린 게 좀 있어도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무시가 되죠. 3분의 1에 n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약간 적분 느낌처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뭐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것도 배웠잖아. 그냥 거의 같은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상수로 밖으로 보내는 애랑 아닌 애를 이제 비교만 하시면 되고, 이거 밖으로 나가버리면 요놈이 2분의 1 n제곱이 돼서 전체가 n세제곱 스케일이고, 요놈은 n세제곱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n세제곱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야. 시그마의 n제곱은 이게 k에 대한 세상이니까 이게 n제곱 곱하기 n이 돼. 거기서 n세제곱의 개수들만 일단 본 거예요. 뭐 이 정도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그냥 계산하는 건데, 뭐 그네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그는 그냥 나와버리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사실 이제 사실 내신 쪽 문제 좀 많은데, 한번 봐봐. x제곱에 8nx, 그냥 머릿속으로 이제 그냥 암산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를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8nx 6n이 되고, 이걸 n으로 나눠버리면, 그러니까 이걸 n으로 나눈 이유는 이 직선이 좀 더 복잡한 식이잖아. 그 직선을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야. 직선을 고정을 시키면 이렇게 되고, n분의 x제곱 이렇게 바뀌죠. 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은 거야. 자, 이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 직선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6이고 여기가 3분의 4. 자, 여기다가 이제 이차함수를 집어넣을 건데, 이차함수의 양수 쪽에서 만나는 근을 여기를 a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n분의 x제곱인데, 이제 n이 커지면 어떻게 되니? n이 커지면은 이차함수가 뚱뚱해지지. 이렇게 밑에가 퍼짐하게 되죠. 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 그 여기에 만나는 an이 얘네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커지는 상황이 되면 여기 3분의 4를 이제 바라보고 가고 있지. 그런 게 이제 극한이라는 의미야.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알면 좋고, 뭐 수능에도 먹히긴 하는데 요즘에는 하여튼 내신에 좀 많이 쓰이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같은 얘기인데, 4번이 이제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뭐 n의 세제곱에 1, 4. 요 밑에 차수에 대해서는 사실 무시를 한단 말이야. 그치? 무시를 하기 때문에 최고차에 대한 요 숫자만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마지막에 이제 묻는 애가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1 더하기 2 bn 분의 n 제곱 an bn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이게 다 더하기 형태로 들어가 있고 뭐 사실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an을 리미트를 떼고 n분의 1을 집어넣고 bn 대신에 3n을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건 언제냐? 문제가 생기는 때가 있어. 그 문제가 생기는 상황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건 더하기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빼기일 때 좀 문제가 생기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게 n제곱에 n 빼기 1의 제곱 이런 구조로 가면 이게 최고차가 날아가잖아. 최고차가 날아가니까 이게 중간차수가 되게 중요해져요. 근데 중간차수가 중요해지면은 이럴 때는 그냥 최고차의 개수를 봐갖고는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더하기야. 아니 그러면 그냥 최고차만 보면 돼요. 뭐 그런 거 부담 없이 그냥 막 계산해도 돼. 최고차만 보고. 이미 너희들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더 그렇게 하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5번은 이건 테크니카라고 하나 알려줄까? 자, 1학년 때 많이 쓰는 건데 2차 함수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대충 4. 쉬운 걸로 합시다. fx는 마이너스 x제곱 뭐 이런 애가 있다고 쓸게. f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2 대충 요쯤이지. f2가 여기 2가 1 곱하기 2 이렇게 돼. 처음 보나? 처음 봐요 진짜? 이거 그냥 뭐 많이 쓰는 건데 그 1학년 때는 2차 함수가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스킬을 엄청 많이 쓰거든. 이거 별거 아니고 이게 되게 재밌어. 그냥 재밌어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래서 4야. 그러면 f5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fx가 이거 최고차가 이제 좀 중요해요. 1x 세제곱 이렇게 되면은 여기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1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의 원리가 뭐냐면 알고 나면 되게 허무해. 왜냐면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야. 이게 핵심이 근이에요. 근. 왜 근이냐면 봐봐. 이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 fx가 최고차의 개수 마이너스 1에 여기 마이너스를 따와서 근에 대해서 표현을 하잖아. x 빼기 1, x 빼기 4 여기다 2를 집어넣어봐. 2를 집어넣으면 여기 한 칸, 두 칸 이렇게 되죠. 한 칸, 두 칸. 근에 대한 얘기야. 근. 그래서 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의 한 칸, 두 칸을 곱하고 그냥 양수니까 대충.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앞에 개수. 그리고 이것도 식이 fx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5니까 여기다가 이제 아니지 미쳤지 4지 1, 2, 4가 되는데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은 4 5를 집어넣으면 3 5를 집어넣으면 1 그래서 1 곱하기 4 곱하기 여기 최고차까지 곱해져 갖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1학년 때는 꼭지점이 되게 중요하잖아.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가 2고 뭐 8이야. 얘가 2 곱하기 x의 제곱으로 돼요. 그럼 꼭지점 여기 좌표 어떻게 되니 하면은 이 전체가 6이잖아. 이게 반반이라서 여기 3 이렇게 되지.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3 곱하기 3에 그냥 음수 이렇게 붙여버리면 돼요. 2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3 곱하기 3 이렇게 된다. 꼭지점의 이제 좌표를 막 구하기 위해서 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꼭지점 좌표가 필요하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요거 나도 이걸 수업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언제 좋냐면은 미분하고 적분을 이게 넘나들 때 차원을 막 변환할 때 이게 조금 의미가 있어요. 궁금하면은 유튜브 같은데 뭐 거리곱 이렇게 검색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한번 검색해보세요. 재밌는 거 많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만 가지고 책이 하나 다정이라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다항함수 정리라고 해갖고 뭐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5번에 근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근이 n분의 3n 더하기 2야. 근이 두 개가 있고 꼭지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n 곱하기 최고창이 마이너스 n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n 곱하기 2n분의 3n 더하기 2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그냥 이렇게 요거 반반 곱해버리면은 이게 an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나중에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n으로 이렇게 나눠진 이 상태를 계산해야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런 상수는 무시해. 이렇게 무시하죠. 당연히 무시해서 여기 뭐 n도 떼버리고 여기 있는 숫자만 중요한 거야. 답이 4분의 9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런 계산을 많이 쳐내야 돼요. 왜 쳐내야 되냐면 진짜 안타까운데 너희들은 감을 좀 못 느낄 수 있는데 나는 서울에서도 수업을 하거든. 서울에는 이과생이 없어요. 이과생을 찾기가 진짜 하늘 별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과생이 이제 미적분을 선택한 자들, 기하 선택도 거의 없으니까 서울에는 이제 이과생들이 확통을 선택을 진짜 많이 해. 올해는 거의 반 정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부산하고 대구 쪽 지역만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이 끝나거든. 서울은 3학년 1학기까지 미적분을 해. 그러니까 수능에 반영해서 공부를 하려면 이게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래서 서울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학교 다닐 때는 내신만 해. 재수할 때는 수원 수투만 잡아요. 삼수할 때 이제 미적분 잡아. 하여튼 그래갖고 삼수를 합니다. 보통. 너무 답답해요. 근데 부산 수업을 끊을 수가 없어. 이제 뭐 실적을 내려면은 서울 애들은 실적이 안 나와. 아무래도. 자, 하여튼 넘어갑시다. 자, 6번은 뭐 어떻게 뭐 설명을 할 게 없는데 7이 기준이죠. 7. 그래서 x가 1. 이게 어쨌든 뭐 정수를 집어넣는 거니까 자연수를 집어넣는 거니까 1, 2, 3, 4, 5, 6일 때랑 그 다음에 7일 때랑 8, 9, 10일 때랑 얘네가 달라질 겁니다. 기준인 7이라서 7보다 작을 때야 당연히 여기 7분의 1이 나올 거고 그때는 뭐 이제 전체적인 스케일을 보면 그래서 이게 수열의 극한에서는 스케일을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 이게 뭐가 제일 크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외국 그 서적에 보면은 이런 걸 다 따질 때 파워게임이라 그래요. 파워게임. 누가 제일 힘이 센가? 이제 그것만 따지는 거야.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돼. 누가 제일 힘이 세지? 라고 했을 때 X가 힘이 세냐, 7이 힘이 세냐? 라고 하면은 X가 7이 되면은 힘이 비등해지죠. 그래서 이때는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이 되면 7이 무시가 돼. 얘는 없는 존재야. 그래서 이때는 8이 나오고 요거 때문에 요거 하나가 남으니까 9가 되고 10이 되는데 X가 이제 5 같은 7보다 작은 애가 되면은 이제 얘가 무시가 돼. 그냥 얘가 싹 무시가 돼서 여기서 7분의 1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산수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또 7번하고 8번은 이게 조임 정리라고 하지. 샌드위치 정리에 이게 좀 필연인데 7번하고 8번 예를 들어서 AN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게 2n 더하기 4고 2n 더하기 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샌드위치 정리의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게 극한으로 되면 이게 갑자기 이제 등호가 돼버려. 양쪽으로 조여주는 그 값이 같아진다는 핵심이거든. 그럴 때 그냥 이게 어차피 조여질 거니까 AN 대신에 그냥 2n 더하기 4를 써도 답이 나오게 돼 있고 이쪽에서도 그냥 2n 더하기 3을 써도 괜찮고요. 이 전체 스케일을 다시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의 an 분의 an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6n 제곱인데 an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2n 더하기 4를 집어넣으면은 어차피 이게 상수는 의미가 없어요. 지워버려.
여기도 2n 더하기 4를 집어넣지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 제곱 4, 6, 4 더하기 6에 여기 2 하나 남죠. 이렇게 그냥 계산을 빨리 해버리면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 그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확통을 시험 본 애들이 확통 그 문과 기준으로 한 3등급 정도 되던 친구야. 문과 기준으로 3등급 보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수능 시험 보고 나서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어. 확통 8문제 푸는데 10분이 안 걸렸대. 확통 8문제 있는데 그걸 다 푸는데 10분이 안 걸렸대. 근데 미적분 선택한 그 한 2등급 정도 되는 친구는 그 8문제 푸는데 40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 과목을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대해 시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이런 거 풀 때 당연히 빨리 계산해야 돼. 느긋하게 막 이렇게 그냥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그냥 쳐낼 거는 쳐내고 계산 빨리 할 건 빨리 계산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거는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알려주는 거니까 잘 쓰시고. 자, 9번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한번 봅시다. 9번이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야. 등차 수열이죠. A1 더하기 2인데 이게 공차가 되지. 그만큼이 공차가 됩니다. 구조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L을 보니 이렇게 2AN 더하기 N 이렇게 돼 있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공차예요. 왜 공차냐면 등차 수열의 구조가 이렇게 되잖아. D, N 더하기 찌끄레기. 여기서 이게 N에 대한 스케일 안에서 D가 제일 세잖아. 하여튼 그냥 D만 있으면 돼. D만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당연히 D만 중요해. 자, 요거를 다시 쓸게. 여기 있는 거를 D 빼기 1 분의 2D 더하기 1 이렇게 보면 되죠. 어차피 얘를 지배하는 건 N에 대한 스케일이야. N. 거기에 개수만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되니? 3D 빼기 3이 2D 더하기 1이니까 D는 4 이렇게 됩니다. 뭐 구하는 거니? A10 A 얘가 4니까 A1이 2고 뭐 계산 안 해도 되겠죠? A10은 여기에다가 이제 9개의 D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에 10번. 10번도 뭐 그냥 대충 계산해도 뭐 나오는 애인데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AN은 등차 수열이에요. 3n.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원 문제를 풀 때랑 미적분 문제 풀 때가 다르거든. 수원 문제를 풀었으면 이게 사실은 그냥 막 풀었으면은 이제 뭘 간과하게 되냐면 이게 SN에서 SN-1 이거 빼는 거를 이용을 해줘야 돼. 이걸 이용을 해주면은 이게 항상 n이 2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n에다 1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S0라고 하는 게 탄생이 되기 때문에 수원에서는 그래서 요 놈을 다루는데 미적분에서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첫 번째 항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수원이었으면은 틀릴 가능성이 있어. 이거 S1을 따지지 않았다면 예외 상황이 됩니다. 낚시 걸었으면 틀렸을 거야. 근데 하여튼 그 요소는 수원에서 일단 이제 다루고 있는 영역이니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빼요. 빼면 AN에 BN의 제곱이 그냥 계산할게. 3N에 N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계산은 생략. 그럼 이제 AN이 3N이니까 그럼 BN은 양수라서 루트에 N 빼기 1이 되고 마찬가지지. 루트에 N 빼기 1에 루트에 2N 빼기 2 분의 AN이 3N 이렇게 해서 날려버립니다. 미쳤지? 1이지 1. B에 2N이.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대충 계산해도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뭐 하여튼 이렇게 잘못 계산을 해도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N에 대한 스케일도 날려버리면 루트 2분의 3이 그냥 답이 나와버리죠. 하여튼 뭐 대충 계산해도 답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자,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1번도 자, 등차 수열의 합이 나왔어요. 등차 수열의 합인데 자, 한번 봐봐. 등차 수열의 합인데 시그마 요거부터 같이 20까지의 AN이
100이고 시그마 1에서 10까지의 AN이 300이에요. 자, 한번 음미를 해봐. 음미를 10개 10 B가 마이너스 200이다. 어때? 음미를 해보세요. 이거 뭔 소리지? 아우. 자, 11번째. 여기 첫 번째. 빼면 10D가 나오지? 12, A2. 빼면 또 10D가 나오죠? 이런 게 10개가 있지. 그쵸? 그래서 D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공차야, 공차. AN에서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공차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AN 더하기 1. 요건 공차에 대한 얘기잖아. 공차. 그럼 마이너스 D. 여기 마이너스 2가 A는 마이너스 D 된다. 마이너스 2가 여기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야? GN하고 FN? 뭐지? 리미트에 GN하고 F의 N. FN이 뭐니? N부터 2N까지? 2N까지 AK예요. 자, 뭐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N 이렇게 그냥 뒤에 있는 건 생략해버려도 돼요. 자, 적분할 거야. 마이너스 N제곱에 N에서 2N까지 마이너스 4N제곱 빼기 N제곱은 마이너스 3N제곱 이렇게 그냥 하셔도 돼요. 뭐 그냥 무한대로 갔을 때는 그냥 시그마나 정적분이나 똑같아. 시그마나 정적분이나 똑같아요. 그걸 이미 증명을 해 놓은 수학자 분이 계셔. 그냥 그렇게 믿고 가시면 되고. 자, 뭐야? GN, 그치? GN은 뭐야? 3AK야? A3K? 그러면 AN이, 한번 줬어요. 마이너스 2N 어쩌고인데, A의 3N이면 마이너스 6N 어쩌고가 되겠네. 그럼 여기 적분하면 마이너스 3N 제곱이네. 뭐야? 같잖아. 같으면 그냥 1 되는 거죠. 1. 간단하게 계산하세요. 계산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게 있고 절대로 줄이면 안 되는 게 있어. 절대로 줄이면 안 되는 게 미리 얘기하면 14번 같은 거예요. 14번은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빼기 형태로 그 중간에 최고차를 날려버리면서 중간에 있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지거든. 미리 얘기하면 그렇고 다른 애들은 그냥 막 계산해도 됩니다. 자, 12번 갑시다. 12번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약간 상식이 있는데 아주 쉬운 상식. 자, 원이 있고 A하고 B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위에서 P가 움직입니다. 삼각형의 면적을 최대로 하려면 당연히 중심을 지나가는 수직이 되는 원점을 지나가도록 만드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여기 상황이 이 면적의 최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의 기하적인 부분은 얘의 평균 변화율과 여기의 순간 변화율, 여기 접하는 상황의 순간 변화율이 평행한 이 상황이 됐을 때 높이를 최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뭐 계산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려면 정밀하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대충 계산을 해도 또 답이 나오는 게 이것도 그래서 스케일을 보는 이 힘이 필요해. n분의 SN이에요. SN. 이 SN이라고 하는 스케일이 뭔지 몰라도 이게 n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n에 대한 1차식. 1차식만 찾아내면 돼. 그거의 개수만 찾아내면 돼요. 상수는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잠깐만. 이거 막 정신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잠든 상태야 내가. 미안해. 아침에 또 오는데 부산을 내려오는데 진짜 이 코골이 아저씨들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 자, 헛소리를 하면은 바로 잡아줘. ENX가 있고요. 이 참수가 대충 이렇게 만나는 여기가 AN, 여기가 BN. 요거는 뭐 방정식 그냥 근을 잡는 형태에서 뭐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 하면은 n 더하기 1과 n 빼기 1을 가지고 2n을 만드는 거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가 n 빼기 1이 나오고요. n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0을 요쯤에다가 여기다 해야 되고 여기다 합시다. 원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적다. 자, 삼각형의 밑변이 요 놈이야.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그 반지름 1.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해서 더하기 1을 하면은 이제 면적의 최대, 삼각형의 이렇게 된 면적의 최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더하기 1 안에서 틀리는 친구들 진짜 많을 거야 아마. 구하긴 구했는데. 자, 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AN, BN 곱하기 여기 길이. 얘를 구하면 이게 SN이 나와요. 뭔가 요소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n에 대한 스케일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하지. 자, 그럼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요 간격이 2예요. 여기 n 빼기 1에서 n 더하기 1까지 2.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2n이니까 여기가 4n이 돼. 그럼 제곱을 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4 더하기 16의 n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미 여기서 n에 대한 1차 스케일이 나왔죠? 1차 스케일이 나왔으니까 이 지워버려. 이런 거. 그럼 4n인데? 4n. 이렇게 집어넣어요. 요것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희한하지? 여기가 뭔가 상수 형태가 떠야 된다는 얘기야. 스케일을 보면, 여기서 n이고 이미 계산이 끝났어. 그럼 얘가 뭔가 상수가 떠야 돼요. 이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직선에서, 그러니까 2nx 빼기 y는 0에서 2,0까지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도 괜찮고 해도 되고 아니면 닮은 같은 거 써도 되죠. 그림을 뭐 다시 그릴게. 이렇게 했고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가 2고 여기가 4n이고 여기도 뭐 여기에 대충 루트.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해서 일단 구할 수가 있고 아니면 어차피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수렴을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값이지만 수렴을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는 되면 그냥 해.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2,0이 있어. 이렇게 된 게 요 결에 대한 길이야. 근데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n이 커지면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또 n이 또 커져. 이렇게 되면은 이쯤 이렇게 되고. 그렇지. 이 높이가 수렴하는 값이 있지. 그게 2죠, 2. 이렇게 2. 근데 2라고 계산하면 안 돼. 여기 2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돼. 그래서 3이 됩니다. 이게 3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요 도형하고 관련된 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할게. 원래는 뭐 거의 안 하는데 하여튼 뭐 기회가 되면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수능에 삼각함수 극한 도형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너희들 내신할 때는 아마 했을까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 원 같은 거 이렇게 원을 집어넣기도 하고 여기다 원 집어넣고 이런 원의 면적을 여기 세타를 가지고 이제 구하는 이런 식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수능에 안 나와. 사교육 조정 문제라고 해서 뺐어요. 국가에서 사교육 조정 문제. 근데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다시 대세가 돼서 다시 대세가 되고 이런 형태를 이제 다시 조금 더 탐구를 해야 됩니다. 이쪽은 이제 기본적인 덧셈 정리하고 뭐 이런 쪽으로는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안 나와요. 안 된다고 교육부에 거기 딱 써 있어. 교육부 지침 자료에 무한급수하고 무한급수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무한 등비급수 있잖아, 도형. 걔랑 어쨌든 삼각함수 극한은 빠졌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도 마찬가지야. 13번도. 13번도
전체 스케일을 보시면 n이 무한대가 되는데 루트에 a에 n에 b승 더하기 1분의 f의 n 그림을 보니까 원이 두 개가 있고 원의 중심을 이었는데 여기가 n이고 여기가 3n 빼기 1이 되고요.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도 3n 빼기 1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거의 2배입니다. 요거의 2배 fn이 요렇게까지 이어진 거라 뭐 보조선을 그은 거예요. 여기 원의 중심끼리 여기 당연히 수직이 될 거고 그래서 f의 n은 2 이렇게 돼요. 저것만 구하면 됩니다. 자 스케일을 보니까 당연히 요거 1 없애도 되는 거지. 뭐 1이 들어가나 마나 뭔 상관이야. 자 fn에 대해서 요 정도는 추정은 할 수는 있어요. 길이가 n이고 얘도 n이고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요 길이가 갑자기 n제곱이 되지 못하지. 그쵸? 그래서 n에 대한 스케일일 것이다 생각해서 이게 b가 2 정도 그냥 추측을 하셔도 괜찮고 자, 뭐 직접 구하는 것도 이게 계산이 별로잖아? 3의 빼기 1이 됐으니까 근데 n이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다 뭔가를 빼서 최고차항이 날아가는 그 상황만 아니면 그냥 이런 상수는 무시해도 돼요. 어차피 가장 큰 차수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럼 쟤를 구하려면 이게 2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뭐 계산하는 게 제일 좋죠. 닮음을 이용을 하는 게 또 제일 좋고 닮음을 그러면 이게 닮은 b가 여기가 빗변이 이게 n이고 이 빗변이 3n이니까 1대 3이에요. 높이도 당연히 1대 3이 될 거야. 그럼 요 길이는 뭐 별거 없지 뭐 이게 3n 제곱에서 여기 2분의 3n의 제곱에서 2분의 n의 제곱을 뺀 길이가 여기 길이가 누구야? 여기 9n 제곱에 4분의 n 제곱인데 뭐 4분의 루트 35 그러면 2분의 n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이렇게 길이가 나올 건데 이거에 3분의 1이 요 길이가 되는 거지. 요 삼각형의 높이와 요 삼각형의 높이의 비고 1대 3이니까 이거의 3분의 1인데 거기다가 2배를 해줘야 돼. 2배를 해주면 이게 FN이 됩니다. 됐죠? 뭐 그러면 뭐 다 된 것 같은데 루트의 A의 N의 제곱에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이게 답이 있는 거지? 루트 7 자, 없애고 3 없애고 7 없애면 루트 5 나오고 뭐 n도 없어질 거고 a는 5가 되겠죠. 가볍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상수항까지 정밀하게 계산해야 돼. 빼기 구조가 들어가서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풀이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도형의 닮음으로 푸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지금 이게 3월 모의고사 범위 안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한 거라서 작년 3월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8문제 넣고 8문제를 추가로 한 거예요. 작년 3월 문제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 2개 중에 13번하고 14번이 제일 많이 틀렸는데 그 문제입니다. 똑같이 넣었어요. 뭐 숫자도 안 바꾸고. 자, 하여튼 14번 해봅시다. 자,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n 세제곱분의 4의 x의 세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야.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접선을 그었는데 여기 접점 요 위치부터 일단 찾아야 되겠네. 뭐 여기 t라고 합시다. 자, 이게 뭐 갑자기 수초 문제가 됐는데 접선이 되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고 푸는 게 제일 좋죠. 평균 변화율은 t분의 이렇게 t분의 n 세제곱분의 4의 t 세제곱 더하기 1이고 순간 변화율을 미분하면 돼. 그럼 n 세제곱분의 10
2t 제곱. 자, 이게 같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세제곱이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12에서 4 빼면 n세제곱분의 8 t의 세제곱이 1이 돼요. 그럼 이게 딱 세제곱 숫자니까 t는 2분의 n이 되네. 자, 2분의 n으로 표현이 되고, 자, 이걸 함수값에다 집어넣어서 여기 값을 찾아내면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딱 상수가 뜨죠. 세제곱이 되니까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2분의 n이니까 없어지면 2분의 3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n이 바뀌어도 y좌표가 안 변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그리면은 이렇게 된 거에 3차 함수가 이렇게 돼도 접점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이렇게 돼도 접점이 여기서 n의 값은 점점 커져도 y 값은 변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제 뭐 변형을 한 형태에서 만약에 리미트 R의 n, R의 n이래. n이 무한대로 할 때 여기 이제 들어가는 원이 있잖아.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처음 거는 원이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여기다 들어가는 거는 원이 요 정도쯤 되겠죠. 그 다음에 요쯤 되는 거는 원이 한 요 정도쯤 되겠네. 원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면은 좋죠. 그래서 R의 n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요 폭의 딱 절반이 돼. 2분의 3의 절반이 돼서 4분의 3이 돼요. 이것도 이제 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얘기를 좀 해볼게. 이거를 이 정도쯤 하면 대충 느낌이 옵니다. 자, 접선을 그었어. 이렇게 되면 이게 x축도 그어줘야 돼요. 이게 x축하고 직선에 동시에 접해야 되거든. 요쯤에 접하는 원을 그려봐봐. 이렇게. 자, 한 번 더 합니다. 칠판 지우기 진짜 힘든데. 자, 여기까지 왔어. 여기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간에 이게 무한대 세상으로 가면 점점점 x축과 2분의 3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저 빨간색이 뭐냐면 이렇게 붙어서 와. 그치? 기울기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방금 전에 확인했잖아. 그럼 원이 이렇게 붙어요. 원의 반지름이 4분의 3으로 수렴을 하거든. 근데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원의 반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막 연산을 하래. 그래서 리미트에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요. 4분의 4 Rn 빼기 3. 그러니까 여기다가 4분의 3을 집어넣어버리면은 이게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n제곱에 이게 0 곱한 게 이게 하여튼 뭐 계산할 수가 없죠. 부정형이 돼버려갖고. 그래서 여기서 찌끄레기가 되게 중요해요. 남은 애들이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초정밀하게 진짜 계산 실수 없이 상수까지 완벽하게 구해줘야 얘는 풀 수가 있어. 자, 그래서 푸는 방법은 대충 2개 정도를 알려줄게. 이게 사실은 단원의 흐름상 같지는 않는데 전범위로 들어가면 사실은 요 그림이 되게 많이 이제 애용이 되는 그림이거든.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자, 여기 2분의 3인데 여기가 2분의 n이 되고 탄젠트 세타가 요거 분의 요거 될 때 탄젠트 2분의 세타가 요거 분의 요거 얘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괜찮은지 모르겠다. 계산이 더 나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탄젠트 덧셈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닮음으로 보는 게 뭐 그냥 무난해. 여기를 세타로 놓으면 여기가 세타가 돼요.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요 Rn인데 여기 세타에 대해서 요만큼의 길이가 Rn 코사인 세타고요. 여기가 Rn이니까 요거 더하기 Rn이 여기 높이는 고정이 돼 있는 거잖아. 2분의 3이. 그래서 Rn이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2분의 3인데 요것만 구하면 돼. 근데 코사인 세타에 대한 이제 값은 여기에서 읽어주면 되겠죠. 여기가 2분의 n이고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여기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서 이거 분의 이거. 여기선 절대로 퉁치면 안 돼. 비슷한 값으로 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상수까지 잡아줘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은 생략. 너무 자, 그 다음에 15번
이게 교육청 문제에서 작년 이제 3월 문제였는데 표현이 수능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수능하고 똑같은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 만드신 분이 출제하러 들어가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올해 이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청 모의고사를 진짜 신중하게 잘 봐야 돼. 최선을 다해서 보세요. 내가 뭐 딱 3년 전에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거 뭐 문제가 좀 별로라서 애들한테도 그냥 의미를 갖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제 의미가 있어. 그리고 심지어 2학년 모의고사도 봐야 돼. 2학년 모의고사도 시행이 될 때마다 계속 봐줘야 돼요. 쉬워도. 왜냐면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같은 아이디어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모의고사 연습할 때, 예를 들면은 나는 그 M사의 H 선생님이 좋아 해갖고, 그 뭐, K 시리즈 모의고사 있잖아. 뭐, 킬링 뭐 어쩌고 하는. 그 모의고사만 이렇게 풀거나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가 계열이 되게 많거든? 이쪽에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SD, 그 학원의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강남 KD 요 계열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수학을 주름 잡는 그 계열들이 있거든. 서울대 라인이 있고 연대 라인이 있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서울대 라인이 다 잡고 있다가 2년쯤 전에 다 잘렸어. 다 교체가 됐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일들이 많아.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문제랑은 이게 결이 다른 문제들로 막 이제 나오거든. 근데 그때 이제 이 계열의 이제 분들이 문제를 막 만들다가 이쪽을 만들다가 그래서 얘를 하나를 파갖고 계속 얘를 공부하면 재수없게 수능날 얘가 나와버리면은 내가 공부한 거는 너무 다른 느낌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막 당황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 모의고사 볼 때 웬만하면 다 섞어서 보세요. 섞어서. 한 번은 요거 봤다가 한 번 요거 봤다가 한 번 요거 봤다가 이게 그 통계를 확통해서 통계를 배우면은 그 추출이라는 개념이 되게 있거든. 추출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10개 풀고 10개 풀고 10개 풀어서 30개를 푸는 거나 대충 여기에서 10개 중에 뭐 한 3개? 대충 여기서 3개? 여기서 대충 모의고사 3개를 풀어서 이렇게 푸는 거나 그런 결과가 비슷한 이런 상황이 벌어져. 그 추출의 개념이 있는데 하여튼 다 안 풀어도 그냥 전체를 다 푼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이게 수학적인 개념이야 그냥 그게. 그래서 다 풀지 마시고 골라서 풀어. 골라서 좀 분위기 봐서 하시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나는 이거를 진짜 수능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나에 대한 표현이 그대로 똑같이 나왔거든. 나에 대한 표현이. 요거는 아직 못 푼 사람이 많으니까 요건 방향만 좀 잡아줄게. 자, 15분 보시면 오늘 수업에 요거를 이제 주로 나갈 거야. 요거를 주로 나갈 거예요. 요 문제 스타일을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자, n 더하기 x랑 n분의 x의 n 더하기 1. 자, 일단 gx 함수를 찾아봅시다. 자, 요놈이 핵심이죠. 요놈이 핵심이야. 그래서 x가 양수 범위에서만 일단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 x, n분의 x가 이게 등비수열 꼴이니까 얘네가 0에서 1 사이에 있느냐 아니면 얘가 1이냐 아니면 얘가 1보다 크냐 라는 범위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 이쪽으로 m을 넘겨버리면 요거와 요놈과 x가 n보다 큰 이 상황에 대해서 다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놈의 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1보다 작은 밑에 대해서는 얘는 0으로 수렴하죠. 0 수렴하니까 x만 나가요. m을 집어넣으면 그냥 직접 집어넣으면 돼. 이건 1이 되지. m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분의 f의 m의 1 더하기 n 이게 됩니다. m보다 크면 이제 이게 밑이 1보다 커져버리면 발산을 해버려. 발산하니까 요놈들이 무시가 돼요. 무시가 되니까 이것도 없어지면서 fx가 돼. 근데 이게 gx인데 gx라고 하는 애가 가족권에 의해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대충 이렇게 봐요. x로 가다가, 여기 x로 가다가 중간에 한 m을 만났을 때 여기서 3차함수로 이렇게 이어지면 돼요. 자, 여기까지를 빠르게 해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조건에 의해서 가조건에 기울기가 m 더하기를 집어넣었을 때 감소 구간에 들어가야 된대. 여기에 뭐 m 더하기 1, 지금 이게 다 자연수예요, 자연수. 한 칸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나조건을 보니까, 자, K도 자연수야. G의 K에, G의 K 더하기 1이 0. 이걸 만족시키는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된대요. 여기 이제 수능에 나온 표현인데, 자, G의 X랑, G의 X는 그려져 있잖아? G의 X 더하기 1. 얘의 이제 근을 따져볼 거야. 요 놈의 근이 지금 양수 쪽 근에서 없어요. 양수 쪽 근에서 없어. 그럼 얘를 1만큼 왼쪽으로 평행 이동시켜도 양수 쪽 근이 없겠지? 근데 3개가 나와야 되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접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접하는 건가? 뭐 이렇게 접하게 하면 근이 하나니까 왼쪽으로 평행 이동시켜봐야 하나, 뭐 한 개 해갖고 2개밖에 안 나요.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근이 2개 정도 들어가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을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이렇게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 근이 4개잖아. 4개면 안 되지. 3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가운데를 하나로 합쳐. 그래서 중복을 시켜버립니다. 뭐 그래서 여기 간격이 1이 되면 돼요. 여기 간격도 1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거 필요 없고 이제 대충 여기에 m 플러스 1이 되고, 요것도 자연수야. 요것도 자연수, 요것도 자연수여야 돼요. 지금 얘도 자연수야. 다 자연수야. 이제 나머지 하나만 해석을 하면 돼. 여기에서 보니까 G의 L이, 하여튼 뭐 이런 표현이 그냥 이게 3개가 세트로만 나오니까 막 어질어질한데, 이거 뭐예요? 이거 감소되는 상황. 한 칸 차이에서 감소가 되면 되겠지. 여기다가 여기에 얘를 집어넣었더니 이거보다 작아져. 그 다음 것도 집어넣었더니 작아져. 등호까지만 들어가면 돼요. 하나 집어넣었더니 등호까지 성립해. 여기에 다음 거 집어넣으면 커지니까 성립 안 하지. 그래서 1개, 2개, 3개 이렇게 되라는 얘기야. 한 칸 차이야. 다 한 칸 차이. 한 칸 차이. 이제 정보들을 막 이제 다 뽑아내갖고 식만 만들면 돼요. 여기서 F에 M이 되는 조건하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M은 기울기가 이어져야 되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근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M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M 더하기 2가 되고 여기는 M 더하기 3이 되면 돼요. 근이.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서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직 이제 뭐 다 못 푼 사람은 이게 빨리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시고 흐름만 머릿속에 담고 집에 가서 다시 시도를 해봐. 자, 하여튼 요 문제가 작년에 이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야. 요거 맞췄으면은 뭐 다 맞는 실력이겠지. 근데 그래 봐야 뭐 우리 뭐 이제 계속 수업 시간에 했던 게, 해석의 결과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근하고 극대극점, 전곡점하고 접점하고 점근선, 이 5가지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뭐 여기는 이제 근이 많았고, 자, 그 다음에 16번도 간단하게만 또 해봅시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6분의 1이고 최소값이 양수인 이참수를 대충 그려봅시다. 대충 이렇게 해요. 자, 이참수인데 g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게 n이랑 뭐야? fx의 n 빼기 1 분의 2의 n 곱하기 뭐 이렇게 복잡해. fx. 자, 일단 얘부터 좀 처리를 해보자. 지금 우리한테 기준은 fx예요. 여기 2n이라고 하는 기준이 들어가 있으니까 없애버려. 나눠요. 그럼 1, 여기 2에 여기 2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좀 깔끔해지는 게, 우리는 요거 한 덩이만 생각하면 돼. 한 덩이만. 그래서 2분의 fx가 이게 지수 형태 모양이니까 요 놈이 어차피 양수고 양수니까 이게 1보다 큰지 1인지 1보다 작은지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1보다 크면 이게 발산한단 말이야. 무한대가 돼. 무한대. 그래서 전체가 0이 됩니다. 0이 되고 전체가 0이 돼. 그 다음에 1이 되면은 여기가 그냥 뭐 계산해야 되겠네. 이거는 1 더하기 2분의 1분의 여기다가
fx가 2가 되는 거니까 fx에다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3분의 1분의 2니까 3분의 4가 되겠네. 3분의 4가 나고요. 자, 요게 1보다 작으면 얘가 0으로 없어지지. 그때는 fx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있는 fx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준이 2가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fx가 2보다 크냐 작으냐 같냐 요게 이제 중요한데 크면 0이야. 이렇게 큰 애들은 0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애들은 0이 되고 지금 이게 gx 그래프 그리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작으면 그냥 그대로 그려주면 돼. 요렇게 그냥 그대로 그려주면 되고 빵꾸 fx가 2가 되면 3분의 4를 하면 됩니다. 2가 여기 있으니까 대충 여기 3분의 4 이렇게 찍죠. 3분의 4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gx, gt가 k가 되는 요 근이 3개가 나와야 된대. 0과 t1과 t2 3개가 나와야 된대요. 3개가 나올 수가 없지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2개 이렇게 되면 4개. 근데 3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 참수 나왔으면은 이 참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참수 목적은 이 참수가 문제 출문했어. 이 목적은 수능에 나오면은 축, 대칭성, 그 다음에 최소의 꼭지점 이 참수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요게 딱 이렇게 닿게 이렇게 닿게 해버리면 여기가 0, 여기가 t1, 여기가 t2가 되는 상황이 되면 돼. 됐죠? 뭐 그냥 식 만드는 거는 이제 그냥 하시면 되고 여기가 3분의 4가 되는 3분의 4를 꼭지점으로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x가 최고차항이 6분의 1인데 x 빼기 t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4가 되고 뭐야? 요거 쓰면 되겠네. f0은 2 이거에 f0은 2 힌트를 너무 많이 줘버렸다. 자, 하여튼 뭐 요런 게 3월에 나올 겁니다. 3월 모의고사에서.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